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홍석현이 리셋코리아 주장하면서 2016년, 17년부터 주구장창 내각제 개헌하자고 촛불의 힘을 디지털 공간으로 갖고 와서 나라의 틀을 바꾸자. 내각제 개헌 타령을 한 건 사실인데 리셋코리아 행동한다고 용해인과 조국이 노무현 파리하면서 노무현 재단에서 내각제 개헌 약파리하는 게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유튜브 정치 채널을 왜 보십니까? 이렇게 빤히 투명하게 보이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만 하시면서, 그리고 조국이 리셋코리아 행동을 자기가 조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6세 때 정교수가 되어서 평생 교수만 하던 사람이야. 30년을. 무슨 자기가 조직력이 있고 전문가 행동 그룹을 만들어요. 상당을 한다 그러고. 용해인과 함께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 세미나를 막 하면서 200석을 만들어서 개헌을 하재요. 탄핵이라는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심스러운 거죠. 조국이 자꾸 설치게 되면은 조국 똥 묻은 민주당이 되어버려요. 총선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윤석열이 싫어진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을 많이 끌어와야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조국은 사라져야 하고, 자기가 정치판을 보는 눈이 있다면, 상식적인 머리가 있다면 조용히 고통을 감내내고 참고 있다가 이재명 정권 만들기를 뒤에서 돕고 이재명 정권 창출되었을 때 명예회복하면 되는 건데, 무슨 개인의 가정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한민족의 명운이 갈린 총선에서 왜 설치냐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선명한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문재인 똥 조국 똥 묻은 민주당으로 더럽게 회귀시키려고 합니까? 자신의 명예회복이 더 중요해요? 저열한 의도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조국은 중도층 보수층이 다 싫어해요. 문재인도 싫어하고. 근데 얘들이 자꾸 똥 묻히기, 이재명의 민주당 프레임 깨트리기 하면은 질 수도 있어요, 총선에서. 근데 조국은 리셋코리아 행동이 홍석현 회장이랑 전혀 관계가 없대요. 엄마? 홍석현이 리셋코리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이름이 똑같았다고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왜 홍석현의 똥이 묻은 리셋코리아라는 이름을 쓰냐고요. 너무 투명하잖아요. 이거는 아예 다른 단어를 쓰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개로 보는 건가, 중심들로 보는 건가. 리셋코리아 한글만 읽어도 딱 보이는구만. 홍석현이 서울대에 나와서 스탠포드에서 석사인가 박사하고 굉장한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원인가 바둑협회 총재도 하고 굉장히 전략가예요. 머리도 좋고.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홍석현의 리셋코리아 하이브리드 전략의 행동 강령은 아침에는 5.18 묘소를 참배하고 저녁에는 전두환 묘소를 참배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지키는 척 쇼를 하게끔 하고, 자기가 포섭한 정치인들이 유튜버나 그래놓고선 뒤로는 보수 적폐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탄이다, 용해인이다, 조국이다, 그리고 친문 수박들이다. 다들 이종교배 하이브리드 정치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석현 회장이 생각하기는 진보와 보수가 반반이라면 진보에도 내가 키운 프락치 의원을 심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노무현 전까지는 좌파 우파 편가르기 해서 우파 쪽 애들만 다 정치자금 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홍석현이 진보 쪽 애들도 포섭하기 작전을 한 거예요. 얘들도 밀정으로 프락치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도 키우고 별의별들을, 또 노무현 지켰다는 분들도 다 큰 자리 하나씩 주고 돈도 주고 이러면서 자기네 편 만들기 작업을 한 거였죠. 그게 하이브리드 전략이에요. 소수 정당에게 진보의 옷을 입히고 겉으로는 용행 같은 애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고 진보의 옷을 입히고 이재명 파리를 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의석을 차지하게끔 한 다음에 밤에는 전두환 묘소를 참배하게끔, 속 컨텐츠는 적폐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이죠. 용해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조국은 원래 회유당한 사람은 아니었고 나름 정의로운 스탠스였지만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 혼자서 반의를 하고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한번 다구리를 당했던 건데, 조국이 이제 눈치채고 친문 적폐 쪽으로 다시 줄서기를 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수 진보를 모두 점령하게 하는 전략이 하이브리드 전략이었어요. 홍석현의. 홍석현은 실제로도 바둑을 잘 둬요. 6단입니다. 아마 6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대한바둑협회 새로운 수장 맡아. 그래서 지금 바둑 두듯이 정치판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실체를 저는 2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알렸죠.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바둑협회에 가면은 사람이 먼저 다 문재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홍석현 문재인 한패니까 바둑협회에서도 문재인을 좋아하죠. 그래서 문재인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는데 신진서가 우승을 했다, 그런 개소리를 했죠. 둘이 바둑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핵폐수 방류하는 날 신진서 구단이 우승했다, 이런 축하 SNS를 날렸다가 욕을 처먹었는데, 얘는 핵폐수 방류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자기 임기 때에도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외교부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의 문제라고 반대 안 했어요. 문재인 임기 때. 문재인은 친일에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홍석현과 환담을 나누던 사이였고 친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을 통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을 했었던 것이고, 또 임기 때도 외교안보에서 홍석현과 같은 인식이래요. 아, 홍석현은 친일 매국 세력의 끝판왕인데 외교안보에서 같은 인식이다? 그러면 통일 남북
평화 이런 거는 쇼였네. 안경화 다음으로 외교부 장관을 했던 정의용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IAEA 절차에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이러면서 핵폐수 방류하는 거 찬성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그러니까 문재인의 실체는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홍석현과 한패로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일보 홍석현 적폐 끝판왕과 한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바지 사장으로 앉아서 개혁하는 척 남북 평화 외치는 척 쇼만 하고 뒤로는 개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적폐 세력들이 원한 내각제 개헌 빌드업 작업 책임 총리대로 이낙연한테 모든 힘 실어주기 자기는 외교만 한다고 이러면서 내치는 이낙연 총리한테 맡겨두고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내각제 가기 직전 과정인데 그거 연습하기 했죠. 그래서 자기 꼬봉 윤석열도 자기 따라서 외치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 업적도 없이 외국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인 같은 여성 대표성을 목표로 키워내는 수법 자체가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역시 페미니즘도 문재인 임기 때 페미가 엄청 창궐하면서 의석수도 차지하고 성별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아주 막장 헬 조선을 만들어버렸죠. 용해인이 그 수혜자예요. 홍석현의 전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용해인은 중앙일보 필진 기자를 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용해인 중앙일보 필진이에요. 기자. 이재명 좋아하는 척 기본소득이라는 당명을 쓰면서 진보 세력들을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용해인을 키워주고 이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죽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한다고 개헌 타령을 하죠. 용해인이. 왜 개헌을 합니까? 얘가 무슨 정치를 안다고 1987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개헌 타령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가 뭘 안다고. 새 진보연합 기자회견 할 때 새 헌법, 개헌 이거를 자꾸 꺼내요. 아, 중앙일보 홍석현이 배우구나. 문재인도 배우구나. 문재인 만나러 사진 찍고 와서 얘가 갑자기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게 느껴지네. 양산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오고 둘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아, 저 옆에 신지혜라는 여자. 저 여자는 완전 극악 무도한 워마드, 메갈의 핵심 인물이에요. 박원순 시장 성폭행 문제다 별의별 걸로 자기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설치던 여잔데 페미들을 또 키워주잖아요. 문재인이. 자기 임기 때도 페미 정치인들 꽂아놓고 세상을 분열시켜놓고선 출산율을 떡락시켰잖아요. 그래서 홍석현이 원하는 판을 만들고 있는 건데 아주 훌륭히 이재명이 방어를 잘 해내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똥줄이 타서 궁지에 몰린 상황까지 만들어놨어요. 이재명이 답답해 보이겠지만 뒤로 얘들의 숨통을 막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줄을 죄고 있어요. 이재명은 계속 살아남으니까. 빼미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남성연대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와 남성연대 이 두 군데 전부 하이브리드를 양성하여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건 어떤 정당이건 다들 밀정 뿌락치들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홍석현이. 그래서 적진이건 우리 편이건 다들 자기가 원하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 분열 이간질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커뮤니티도 자꾸 밀정들 댓글 부대들이 깽판짓을 해요. 이재명 갤러리, 잼마을, 클리앙, 보배드림 많습니다. 여기저기. 이 홍석현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헬조선으로 분열시키고 대립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정치판을 겉으로는 블루팀과 레드팀이 싸우는 쇼를 하지만 얘들은 한패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해서 싸우게 하고 밑에 지지자들, 개돼지들 만들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근데 요거는 지금 더 교활해져서 블루팀 안에서도 서로 깽판짓하고 분열되고 대립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돼지가 우리가 안 되려면 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외에는 다 의심하고 째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의 과거 기사도 찾아보고 어떤 발언을 했었나. 그래서 이재명 하나로 우리가 원팀 만들어서 총선에서 압승해서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야죠. 지금 진보 세력이 다 홍석현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재명과 민주시민밖에 안 남은 겁니다. 모든 사안에서 양쪽 전부의 하이브리드 인력을 투입해서 양쪽 모두를 장악하는 전략이 바둑 6단 홍석현이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들의 최종 목표가 뭔가? 일본과 같은 내각제 도입이 1차 목표고요. 또 신분 엘리트 통치 국가 만들기. 또 자본주의 세습 유전에 의한 통치. 그래서 홍석현이 배후에서 왕이 되고 그가 키운 정치인들이 내각제 국회를 다 장악해서 적폐 친일 매국노들이 원하는 정치판, 친일파 후손들이 청산당하지 않는, 개혁당하지 않는 영원히 그들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일본식 내각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최종 목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리셋이라는 뜻이 컴퓨터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리셋 껐다 켜기 하잖아요. 이게 정치판을 완전히 내각제로 개헌을 하자는 얘기예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자. 리셋 해버리자. 그런데 리셋 코리아랑 조국은 아무 관계가 없대요. 민주 시민들을 등쳐먹으려면 이름이라도 다르게 쓰든가. 어떻게 빤히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보이는 리셋 코리아라는 단어를 굳이 왜 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리셋 코리아의 준비위원장을 하는 장영승이라는 자가 과거에 이런 SNS를 날린 적이 있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장영승이 리셋 코리아의 준비위원장이에요. 2023년 9월 2일 날 이재명이 단식 투쟁하고 있을 때 나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관심이 없다. 단식이라는 싸움 방식이 식상하다. 대충 하다가 적당한 명분으로 그만둔 정치인들의 개그 단식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일단 단식을 시작한 이상 80일 단식이나 4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영삼에 23일 이상의 단식을 해야 된다. 24일 했으니까 했네요. 그리고 단식 2주부터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으로 나와서 단식을 이어가라. 쥐가 목숨 걸고 단식한 사람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만약 이재명의 단식이 3주를 넘긴다면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이 동조 단식을 시작할 것이고 30일을 넘긴다면 그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들도 동조 단식을 할 것이다. 진심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걸 보여주래요, 데이터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한두 명의 직업 정치인이 실제로 죽어야지 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죽으라는 얘기까지 했네요. 이거 위험한 인간이네. 정치 변화시키려면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부디 사직생하기 바란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뭔 개소리인지. 이 자가 리셋코리아의 핵심 인물이에요. 조국과 함께. 그러니까 조국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장영승이라는 이재명 죽으라고 한 자가 리셋코리아의 준비위원장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 투명하게 보인다. 조국이 왜 이재명을 죽이려는 리셋코리아로 설치고 있을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MBC 방송에서, 라디오 시사에서 김부겸이 이탄희를 찬양해주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중도층을 잡으려면 이탄희 카드가 낫대요. 김부겸이 이탄희 떠먹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던 문재인의 사람이죠. 김부겸의 처남이 이영훈 서울대 교수였던 자 아닙니까? 반일 종족주의 책으로 한국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떼돈을 벌은 완전 친일파 쓰레기가 자기 처남인데 또 대구 경북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적폐들만 골라서 어떻게 국무총리에 임명을 했을까 문재인은. 근데 김부겸이 이탄희를 민다는 것은 이탄희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선제 타결을 해서 이제 인기가 없어졌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다행히도 여시제라는 모임의 끝판왕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입니다. 환생그룹 저 가운데 회장이 보스라고 하지만 끝판왕은 중앙일보 홍석현이에요. 이 여시제라는 모임은 좌파 우파 진영 대립 없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내각제를 개헌하자는 게 최종 목표로 저는 보는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재인의 사람 이광재, 안희정, 김부겸이 있잖아요. 요딴 국무총리로 임명한 게 문재인이죠. 속았다고요 또? 아이고야. 어떻게 98%의 요직 임명이 다 수박으로만 해놓고선 속았다 그래요? 근데 이 내각제 개헌 타령하는 여시제 멤버 김부겸이 이탄희를 찬양한다. 중도층 잡으려면 이탄희를 밀어야 한다는 주장을 MBC에서도 한다는 거 보면 MBC는 친문 세력이 장악한 언론사예요. MBC 출신들 많죠. 민주당 수박들 중에. 홍석현이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자꾸 밀고 있는데 이탄희 선제 타격에서 이제 찌그러졌고 또 박주민도 제가 선제 타격에서 찌그러졌고 또 조국도 찌그러지고 있고 지금 막 떠먹이게 하고 있어요. 또 김동연도 다시 띄우기 작업하는데 제가 또 한번 열심히 까서 김동연 실체를 밝혀야 되겠네요. 얘들 다 내각제 개헌 찬성파예요. 적폐 세력들이 미는 정치인들은 다 내각제 개헌하려는 그 끝에는 배후에 홍석현이 있는 들입니다. 김동연 배후에도 홍석현이 있어요. 문재인 홍석현이.